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4월 6일 금요일,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예, 미증시는 이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 노이즈가 조금 잠잠해진 것인지 간밤에 또 다우가 1% 정도 올랐는데요. 이 페이스북을 둘러싼 정보 유출 이런 문제가 미국 증시에서 뭐 계속 일파만파로 지금은 좀 확산되는 양상이어서 기술주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양상입니다. 예, 다우지수는 1%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그것보다는 조금 덜 올랐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그것만큼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네요. 0.08% 강보합권에 끝났는데 어제 우리 시장이 좀 선반영한 듯한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이죠.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전보다는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잦아들고 기대치가 조금 높아진 것 같죠. 미국도 이제 JP모건의 한 전략가가 올해 말까지 주가 10% 더 오를 수 있다. 이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문이 열립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 거 당장 체크하면서 방향성 점검할 거고요. 그 밖에 전략들 마케돈 일부에서 함께 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시장의 중심을 잡습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게요. 미증시는 이제 무역과 우려감들은 사라진 것인지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예, 뭐 하루하루 달라지니까 좀 그렇죠. 그렇고 예, 네. 그래도 조금 급락은 막아서는 것 같고요. 네. 예, 또 금요일입니다. 뭘 네. 체크해야 될까요? 사람 입 보고 투자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를 절실히 느꼈던 네. 금주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이번 주 어떻게 보면은 마지노선에서 겨우 잡아 올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전일의 미증시를 시작으로 해서 전일의 미증시까지. 전일의 국내 증시도 상당 부분 우려감들을 떨어내는 모습이었고 특히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에 5%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진짜 얼마 만이에요? 삼성전자가 5% 장중에 움직이는 거 위로 움직인 거는 참 간만인 것 같네요. 네. 밑으로는 맞아요. 최근에 좀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또 괜히 나오는 반응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금주에 웬만한 얘기들은 다 했으니까요. 오늘은 첫 코너에서 뉴스 뽀개기, 뉴스를 보고 네. 행가 hen을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 보시면은요.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 여전히 높게 보지는 않는데 그 가능성이 높게 보지는 않는데 이거는 실물 경제보다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높게 보지 않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시간차가 들어갈 거고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데다가 시나리오를 써서 최악의 케이스까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보다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금융시장이 반영했던 리스크를 정리한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포문을 연 건 미국이었죠. 미국이 딱 얘기했어요. 품목까지 확정해가지고 중국 제조 2025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 이제는 시황제라고 불러야 되는 그분이 힘을 줘서 얘기했었던 그 중국 제조 2025에 핵심으로 들어가는 IT, 바이오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적재산권으로 끌어들이면서 25%의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인내심이라는 얘기를 곧잘 했었으니까요. 근데 중국이 1시간 기다렸나요? 1시간? 네. 1시간 정도 기다려주고 바로 맞대응을 시작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는 보복관세, 우리가 수입 많이 하는 거, 대두,
뭐 항공기, 뭐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에 때리겠다. 얼마 전까지 우리 뭐 조금 논의 얘기긴 합니다만 테슬라 얘기 한번 해보죠. 테슬라가 이거 뭐 이 파산할까봐 뭐 밑으로 쭉쭉 빠집니다. 뭐 신용등급 하락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이건 뭐 우리 방송에서도 그건 좀 과하지 않나요? 뭐 라는 부분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요것도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녹여서 보면은 충분히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보다 중국에서 팔리는 이 모델 S가 훨씬 비싸죠. 훨씬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테슬라 뭐 전기차의 제일 큰 뭐 주도를 잡고 있는 시장, 뭐 이 성장 욕구를 잠재우고 있는 시장, 중국 시장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모델 S에 대해서 뭐 25%의 관세를 때린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들어갔을 때 가격 부담이 이만큼 더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리 녹이든 전리 녹이든 이 관세 얘기는 녹이면 호재로 계산할 수 있는 쪽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양측 모두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면 충돌하면 다친다라는 점들을 모두 다 알고 있으니 맞대응은 나왔지만 이게 설마 부딪히겠어 라는 쪽으로 실물 경제는 생각을 하고 금융시장도 리스크는 반영을 하지만 최악까지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이 반영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여기도 뭐 그 얘기가 나와 있네요. 어제 아침에 제가 레리 커틀러 얘기하면서 뭐 증시를 수렁에서 건졌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제 미증시 하락했었던 부분으로 끝났으면 기술적으로 쫓기는 입장이 됐을 테니까 그 부분에서 걷어 올린 게 레리 커틀러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뭐 레리 커틀러 단독으로 하진 않았겠죠. 뭐 트럼프하고 상동 부분 논의가 된 부분이겠습니다만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를 잘 해결하고 싶어 한다.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협상가다. 네, 우리한테는 협상이다. 협상 잘하는 사람 많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부과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협상 결과에 따라서 중국의 관세 이거 매기는 거 이거 부과 안 할 수도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전일의 미증시 그리고 전일의 미증시 올라붙은 거죠. 중국도 발표를 하면서 이 시행일 못을 박지 않았거든요.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60일 이후에 최장 180일까지의 조정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 그림이 언제 현실화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알지만 시점 모르는 거죠. 마치 우리가 현대차 지배구조 스토리는 알지만 언제 꽂힐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부분은 알지만 시점 모르잖아요. 이것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데다가 시점까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를 녹이기에는 다소간 무리가 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보고 주식하는 게 쉬운데 펀더멘탈 보고 주식 못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려웠던 거고 지금은 그 부분들을 조금씩 돌리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어제 장중에 삼성전자가 5% 이상 올라가는 데는 뭐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일단 오늘 맞습니다. 뭐 제일 쉬운 이 생각으로는 실적이 잘 나오는 갑다. 그렇죠. 뭐 14조 중반 가이던스가 형성돼 있는데 뭐 요거 생각보다 잘 나오는 갑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네. 뭐 얼마든지. 근데 그거 가지고 5% 장중에 들어올리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거고요. 제가 보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 중국에다가 이제 관세 품목을 이제 부과를 했으니까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관세 품목에 핸드폰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부과하는데요. 네, 네, 네. 글쎄요, 그런 얘기 못 들은 것 같아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가 있을까요? 애플 생산은 전량 중국 쪽에서 나와요. 네. 폭스콘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중국 이 수입 품목에다가 관세 때리는 거 핸드폰을 딱 집어넣어 버리면 애플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품목이 싹 빠져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내부로 들어가서 품목을 딱 보니까 사실 그 전날까지는 야 중국에다가 이 반도체 관세 때리게 되면
그러면 이거 삼성전자 시안팹이랑 하이닉스 우시팹에서 나오는 이 낸드하고 D램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관세가 이딴 만큼 붙겠네?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겠네? 그럼 때리고 봐야지. 이게 전전날까지의 국내 증시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어제 시장은 공개된 품목을 보니까 메모리가 빠졌네. 빈메모리 포커스네. 라는 부분을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중국 관세를 25%로 때린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현지 생산분이 다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 TV다. 스마트 TV 안에 이 반도체 많이 들어가니까 스마트 TV는 또 관세를 물어요. 그러면 중간재로 들어가요. 네, 메이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간재에다가 가격 전가를 일정 부분 또 시킬 수 있죠. 야, 우리가 이거 관세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졌으니까 가격을 좀 까다오.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캐치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단일 품목,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네, 품목 반도체. 자체로 봤을 때는 빠졌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시안팹에서 생산하는 낸드는 전체 낸드 생산량의 23% 정도 됩니다. 하이닉스 우시팹에서 생산되고 있는 D램은 전체 하이닉스 D램 캐파의 44% 정도의 생산량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때렸다라고 하면 다칠 수 있는 이슈였고, 다칠 수 있는 이슈였기 때문에 다소 좀 얼어있는 시점이었다라고 한다면 품목 공개된 거 열어보고 빠져있네를 알아차렸고, 실제로 이 품목 부과의 관세를 때리지 않을 수 있어 라는 부분을 알아차린 어제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일 수도 있고, 방금 소개시켜드린 이 뉴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전쟁 중 아니래, 협상 중이래 라는 뉘앙스만 들으면은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하나 보시면 오늘 새벽까지도 트럼프는 이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지적재산권은 바로 잡겠다. 지금 중국이 다소간 무서운 속도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무서운 속도로 이 제조업 경쟁, 특히 IT나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쪽에서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켜내려는 니즈는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이제 질적 성장을 예전에는 바오바라 그래서 이제는 잊혀진 얘기가 됐지만 이 중국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8이죠. 예. 그래서 이 중국 그 큰 땅덩이가 굴러가려면 최소한 8%는 커야 된다라고 얘기는 바오바였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바오바 얘기 안 하죠. 이제 6% 이제 중반 요 정도 이제 얘기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중속 성장, 신장 타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또 중국은 성장률 제시를 하고 나면 그거보다는 더 뽑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적어도 8% 이상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질적인 건 모르겠고 일단 양부터 이제 때려 맞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디레버리징 잡아가고 이 질적 성장 얘기를 해 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질적 성장의 환경도 고려를 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유보다 더 많이 수입하는 게 반도체니까 수입품 1위 품목이 반도체니까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중국이 반도체 국내 생산을 이뤄낸다라고 하면 중국의 무역 수준이 훨씬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제조업 경쟁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와중에 따라가는 입장이었던 중국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가 일정 부분 있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앞으로 이거를 추가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면 따라오는 속도가 이제 너무 버겁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스토리고, 최근 또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예. 어제 무역에 대한 우려가 훅 떨어지고 나니까, 트럼프의 화살이 어디로 돌아갔는지 한번 뉴스를 잘 기억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갔나요? 무역에 네. 대한 이 우려감들이 훅 리스크에서 떨어지고 나서 바로 올라온 게 네. 멕시코 장벽입니다. 네. 군대 보내갔다. 네.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이쪽에서 읽어내고 지지율 만들어낸 다음에 이쪽으로 더 터트리면 부딪힐 가능성이 생기니까 이쪽을 눌러놓고 다음으로 딱 이어가는 게 멕시코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공약
이었었고 본인은 지지율이 필요하고 최근에 뭐 이 여론조사 업체들별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만 일부 이 언론 쪽에서는 뭐 50% 지지율을 넘었다라는 발표까지 나오고 있어서 요즘 연일 자화자찬 트윗을 하고 계신 트럼프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 법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걸 위해서 무역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졌었던 상황이고 더 이상 높아지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했었던 금융시장, 실물 경제보다 더 큰 우려를 반영했었던 금융시장이니까 돌아 나오면 어떨까요? 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먼지를 만들어냅니다. 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11월까지니까 많이 나왔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시장에서 이거 또 시작하는구나. 내성이 좀 생기면 뭐 이전보다는 좀 나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역 우려는 또 어디로 튈지 모르나 일단은 좀 극한 충돌까지는 안 간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피크아웃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피크아웃이 반드시 만들어져야죠. 네. 삼성전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분기 잠정 실적 발표하는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뭐 SK 하이닉스, IT가 다시 실적 발표를 계기로 전면에 좀 나설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어제 삼성전자가 딱 파이팅을 외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또 혼자 가네. 어제 삼성전자 딱 5% 쏠리고 나니까 거래대금 훅 떨어지면서 평소에 잘 올랐던 종목들이 그냥 우두두둑 떨어지죠. 전전일에 현대차 그룹으로 돈 쏠리고 나니까 다른 것들 아무것도 안 봤던 것처럼 어제는 삼성전자 쏠리고 나니까 뭐 최근에 뭐 화장품이니 뭐 엔터테인이니 뭐 카지노니 뭐 면세니 뭐 이런 부분들 겨우 뭐 대안 잡아서 움직였었던 그 부분들이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도표 2개만 좀 보여드리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제가 잠깐 코멘트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사드가 해결됐다라고 언론에서 들어요. 네. 근데 중국에서 나온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어제 잠깐 드렸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먼저 볼까요? 여기 이 중국 외교부에 나온 이 보도문이래요. 그러니까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요 제목 들어가 있는 자리에 최근에 그런 기사들이 많았다는 거죠. 사드, 뭐 타결, 뭐 이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중국에서 나온 이 내용은 그냥 양재치가 한국 대통령 문재인을 만났다. 그냥 그대로 팩트. 그리고 이 이상 생산되는 뭐 사드에 관련된 생산되는 기사들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당사 한국투자증권 중국 애널리스트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요 자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중국의 반응을 많이 알아봤는데 우리나라와 약간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본 거는 사드로 밀었고 설마 하고 튀었다가 장기화 우려가 되면서 꺼졌고 좋아지겠지를 반영하면서 올랐다가 한동안 탄성이 죽은 자리 이번에 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소비재의 네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아모레폴시피 뭐 LG생활건강, 코스맥스, GKL, 파라다이스, SM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로만 보게 되면 사드 이전을 회복할 만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사드만 해결되면 꽃길이냐라는 얘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의 답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 원래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녹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바운드 데이터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뭐 여전히 로스폭이니까요. 네, 중국인 입국자 수. 네, 인바운드 쓰니까요. 이거 YOY 값으로 보면 작년 여기서부터 망가졌으니까 한 3, 4월 데이터서부터 망가졌으니까 이번에는 웬만한 짓 안 하면 올라옵니다. 아무런 짓 안 해도 제로까지는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로까지는 올라옵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그림인 건 맞을 텐데 과연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이거는 확신할 수 없지만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를 얘기하면서 반영했었던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근데 그 기관들의 수급이 현대차를 보고 어제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였거든요. 기관의 수급이.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쪽은 이게 사실 기대감이었는데요. 라는 쪽으로 얘기를 몰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장은 그냥 몰리는 쪽 거래해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몰렸을 때 셀트리온 거래한 거고, 예. 현대차 몰렸을 때 현대차 거래한 거고, 어제 삼성전자 몰렸으면 삼성전자 거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몰리는 쪽으로 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안 스토리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벤처펀드 기대는 있습니다. 예, 기대는 있는데 소득공제 내용도 있고 많은 분들 기다리시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KRX 300 선물 거래량 보면은 아주 그냥 골이 띵한 것처럼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는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많이 오르니까 벤처펀드에서 코스닥 매입해야 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많이 오르나? 셀트리온 제약이 많이 오르나? 이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또 IT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전략 마무리 할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네.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잠정 실적이 가이던스 자체가 14조 중반 정도 나오니까 별다른 얘기는 안 나요. 사업부별로 실적이나 이런 건 오늘 공개가 안 되죠. 딱 숫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보고 차라리 공개된 게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어떻게 나와도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가이던스보다 월등히 못 나오지 않는 이상 비슷하게 나와도 불확실성 해소고, 잘 나오면 이렇게 잘 나올 기업들이 왜 이렇게 부진했어? 라고 반응을 할 거고, 살짝 못 나오면은 차라리 불확실성 해소, 잘 됐다, 2분기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을 부분입니다.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게 삼성전자 시세에 미치는 영향, 그거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하죠. 예, 관련된 내용들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